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현입니다. 지루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과 비트코인 모두 동반적으로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괄목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투자 전략 잡아보면 좋을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해답 내려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인사부입니다. 요즘 그 시장이 조금 오락가락합니다. 뭐 어떨 때는 뭐 많이 또 올라가는 시장이었다가 또 갑자기 뭐 순식간에 또 내려왔다가 또 횡보했다가 또 갑자기 또 올라갔다 막 이런 약간 그 좀 조울증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시장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또 잘못했다가는 이 고점에서 샀다가 또 저점에 팔고 막 이런 안 좋은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방송을 좀 시청을 하시면서 그 반대되는 매매, 저점에서 사셔서 고점에서 파는 매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고 있는 와중에 이 파도를 잘 타야 되기 마련이겠죠. 반대로 타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어제 이제 조금 반등을 해줘서 41.7K 찍고 지금 오늘 오전에는 살짝 눌려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데요. 1에 근접할수록 거의 커플링이 된다라고 봐도 좋을 만큼 상관관계가 높다는 건데 지금 현재 나스닥이랑 비트코인 상관관계가 0.969로 정말 아주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이제 미장이 열렸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선물 지수랑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커플링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이제 단기적으로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동성 축소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이런 모습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 시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조금 짧게 먹고 짧게 빠지는 이런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위에 계신다면 우선적으로 조금 길게 보시고 여유를 가지고 보시고 내가 조금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점에서 잡아서 조금 일단은 너무 큰 수익까지는 보지 말고 짧게 먹고 짧게 빠지는 이런 단타 장세로 이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더 골드문 시청하시면서 이제 각종 시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인 유동성 축소로 인해서 지금 다시금 암호화폐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짧은 수익과 짧은 수익 매매를 통한 그런 수익 실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코인사부님. 뭐 지금 시장에 뭐 이렇다 할 만한 뭐 악재라던가 뭐 이런 거는 뭐 요 근래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여태까지 있었던 뭐 러시아 전쟁 계속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어저께 조금 이제 새롭게 나온 게 뭐냐면 원래 이제 그 차기 정부 이제 들어서잖아요. 차기 정부가 이제 오는데 그때 이제 그 후보 시절에 그 공약에서 이 코인 그다음에 이 증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가 뭐였냐면 코인을 이제 좀 이렇게 코인 시장을 이 정부에서 조금 이제 관리를 하면서 뭐 ICO 허용도 하고 그런 거 관리 감독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코인 시장을 제도권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였고 그다음에 이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원래는 뭐 250만 원인가 200만 원이었다가 5천만 원까지 뭐 늘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 전담부처 설립을 조금 이제 미뤄질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 인수위원회 조직 개편을 이제 좀 진행을 하는데 그 조직 개편에서 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주면서 그런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 시장도 있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출범할 당시에는 제도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기다 뭐 이런 그 엄청나게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인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에 증권 시장 초창기 때의 모습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증권도 저거 사기다 막 이랬었는데 지금 사람들 대부분의 시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80명 정도는 주식을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코인 시장보다. 왜냐하면 코인은 사기다라는 이런 좀 인식이 좀 많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예전에 ICO로 당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코인 뭐 이런 것들 좀 만드는데 이게 뭐 나중에 이렇게 뭐 크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프로젝트 갖고 있다.
이래놓고 이제 투자가 막 받은 다음에 도망갔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 ICO가 금지가 됐었고, 근데 이런 제도권으로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ICO 초기부터 이 발행부터 시장 상장까지 관리 감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장에 엄청난 활기를 불어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시행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제도가 빨리 도입이 돼서 이 코인 시장에 조금 더 이제 활기를 좀 불어일으킬 수 있는 그럴 만한 것들이 이슈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인수위원회에서 아직 그럴 계획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만약에 그런 게 뭐 된다고 한다면 뭐 차관급으로 될지 장관급으로 될지 그것도 아직 뭐 정해지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자다 보니까 애초에 이런 것들을 좀 염두를 안 해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이제 기사들도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전담 부서가 약간 좀 미뤄진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특히 또는 이제 투자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보다는 이 약간 전담 부서가 나왔을 때 좀 코인을 좀 매매를 해봐야 되겠다. 좀 약간 제도권으로 올라갔을 때 좀 약간 보호를 받으면서 투자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살짝 주춤하는, 그러니까 이 유입 매수세가 조금 늦춰지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슈가 있다고 해서 뭐 시장이 안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최근에 뭐 반등이 나왔던 뭐 몇몇 코인들 급등하고 뭐 50% 올라가고 어떤 코인들 뭐 비트코인 올라가고 이런 거는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코인을 사놨는데 마이너스 40%또 마이너스 40%씩 다 만약에 물렸다고 해봐요. 근데 최근에 막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다른 사람은 다른 코인이 이제 올라오면서 그 사람은 탈출을 하고 수익을 받는데 내 코인만 올라오지 않아서 나는 아직도 물려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지금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도권으로 올라오고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향 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물려 계신 코인들 이런 것들 대부분 다 탈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권으로 가냐 안 가냐의 차이가 상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제도권으로 간다는 것은 이 증권사들 이제 이런 증권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운용사들도 있잖아요. 근데 뭐 증권사나 운용사들 쪽에서도 뭐 코인 ETF나 뭐 이런 코인 쪽 비트코인을 사고 또는 이더리움을 사고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런 관련 상품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증권이 안전한 게 어떤 의미에서 안전한가요? 그 안전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증권사나 운용사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와서 장기 홀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안전하다는 것 중에 하나 중에 그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제도권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쪽 증권사나 뭐 운용사 쪽에서 뭐 신설 부서가 생겨서 코인 쪽에 생겨서 가지고 이런 쪽으로 이제 뭐 엄청난 자금이 또 매수세가 들어와서 장기 홀딩한다면 가격 자체는 당연히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늦춰진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바라는 엄청난 불장 또는 좀 안정된 시장은 조금 늦게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새로이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 가상자산 전담부처 설립이 좀 미뤄질 수 있겠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우리가 이 제도권에 들어와서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길 바랬던 만큼 이런 이슈가 좀 타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악재 살펴볼게요. 코인 트레이너님. 네, 제가 준비한 악재는 이제 최근에 이제 엑시 인피니티 로닌 해킹 사태 관련 이제 악재입니다. 현재 시장 악재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뭐 금리 인상 빅스텝 아니면은 뭐 양적 긴축 이런 악재가 가득하고요. 우리나라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저성장과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조금 우려되면서 지금 현재 은행 같은 경우 보면은 금리 네이버에 뭐 저금, 예금 이렇게 치시면은 지금 약 10%대 이율을 주는 이런 상품도 지금 출시될 만큼 지금 굉장히 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 예금도 올라가고 있고 가계부채들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조금 이렇게 조금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은 이 투자금을 조금 빼서 은행에다 넣는 이런 모습이 조금 발생하는 게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악재이고요.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이제 해킹 이슈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도 마찬가지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지속적으로 이제 해킹을 하고 있는데 이 해킹 배후가 이제 북한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이제 라자루스 그룹이죠. 최근에 이제 북한이 막 미사일도 쏘고 이것저것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막 열심히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자금의 출처가 이렇게 미국 이제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에서 이제 한번 자금의 주소를
쫓아가 보니까 그 뒤에 배우가 이제 로닌 해커 주소의 배우가 이제 라자루스 북한 해커 그룹이라는 게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해킹당한 자산의 약 14% 정도를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그 이더리움으로 바꾼 거를 이제 중앙화 거래소에서 이제 달러로 바꿔가지고 인출해 내가는 식으로 이미 자금 세탁이 조금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해킹을 조금 막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선 기본 전제 조건이 이제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 이런 시장에서 해커들이 이제 해킹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이제 자금 출처를 쫓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몇몇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업비트에 뭐 경찰이 요구를 하면은 당연히 뭐 업비트에서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아마 협조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용을 하겠죠. 뭐 마찬가지로 바이낸스도 미국 정부 산하 아래에서 이제 규제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 완벽하게 100% 탈중앙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의 출처도 쪼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커들도 지금 라자루스 그룹이라는 거 밝힌 것처럼 쫓아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우리 51% 룰이 있습니다. 최근에 엑시 인피니티 해킹 사태를 보면은 약 9개 노드 중에서 5개를 북한이 이제 해킹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사전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냥 투표를 진행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금을 빼내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 51% 룰을 적용시키는 대부분의 이런 시스템이 51% 룰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룰을 적용받는 이제 뭐 코인이라든지 플랫폼 생태계는 계속해서 해킹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조금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뭐 해킹당한 규모도 규모지만 약 7,500억 정도 이제 해킹이 됐고 약 14% 정도 이제 현금화했으면 약 1,000억 정도 이제 현금화해서 가져간 건데 이런 해킹에 대한 이슈도 이슈지만 앞으로 우리 탈중앙화 거래소가 이제 좀 더 활성화되고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재무부가 계속 규제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규제를 했을 때 이게 시장 전체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게 된다면 디파이 업계에 이제 발전하는데도 계속해서 걸림돌이 될 거고 이런 규제가 많아지면 사실상 좋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좀 투자자분들이 안전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트래블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금 시행을 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조금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해외에 내가 거래소에 사고 싶은 물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려고 할 때 100만 원밖에 하루에 100만 원밖에 살 수가 없어요. 물론 나는 CD가 뭐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투자하시는 분들 좀 크게 하시는 분들 하루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사고 싶은데 매일 이제 100만 원씩 송금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귀찮고 송금 수수료도 많이 들고 굉장히 불편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재가 많아진다는 건 투자자도 보호해 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투자자들을 조금 귀찮게 하는 그런 절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기술 발전을 통해서 해커들도 잘 막고 기존 금융권도 근데 지금 털리진 않는 건 아니지만 더 보완해 나가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즉 이제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11일 날 섀도우 포크를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는데 원래 6월에 이제 예정돼 있던 이제 머지 업데이트를 이제 조금 하반기로 미룬다고 합니다. 미룬다고 하면서 섀도우 포크는 이제 이더리움 2.0 전환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테스트 단계로 이제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지만 이런 기술적인 보완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보완해야 되고 좀 천천히 내놓겠다라는 조금 비탈린 부테릭의 입장이 더해지면서 조금 하반기로 출시가 미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모든 이들의 끈끈한 이제 신뢰 이런 걸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더리움 가격이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빠지는 거는 이더리움 지금 도미넌스가 약 20% 정도 되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빠지면서 같이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거지 이더리움 코인 개별 코인의 이제 문제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트위터 창업자죠. 잭 토시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이제 뭐 인수를 한다 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또 발언을 하고 있는데 잭 토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맥시멀 리스트입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모든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은 거의 쓸모가 없다. 51% 룰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51% 룰이 만약에 이더리움에 적용됐을 때 POS 부분에 있어서 단일 실패 지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안성 이슈가 조금 불거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발언을 최근에 이제 트위터 CEO가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 실패 지점이라고 하면은 한 곳이 이제 공격받거나 고장이 나서 이제 작동을 중지할 경우 시스템 전체가 조금 중지되는 이런 현상을 발생하는데요. 아무래도 만약에 이더리움이 조금
중지가 된다? 그러면 뭐 최근에 NFT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이더리움이 생태계를 많이 꾸리고 있는데 이런 게 정지가 되면은 굉장히 조금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염려한 그런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런 부분은 이더리움이 지금 잘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보안성 부분이 정말 탁월한데 2.0에서도 이 보안성 부분을 잘 유지를 해가지고 개선을 해 나간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잭토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계속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너네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일단은 긍정적이지 않은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람이니까 너무 우리 투자자분들 신경 쓰지 않으시고 이더리움 뭐 매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가지고 있는 거에 있어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7,500억 원을 가져간 로닌 해킹 사건 배후로 북한의 라자로스 그룹이 지명됐다라고 이슈를 짚어주셨고요. 특히나 이더리움 관련해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이 업데이트 연기 소식으로 인해서 좀 불안한 모습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정리를 하자면 올 3분기쯤에는 출범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요. 또 특히나 올 한 해 동안 이더리움 출시 이후로 좀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들도 살펴볼게요. 코인 사부님. 예, 뭐 호재 중에서 뭐 우리 사회적으로도 좀 호재가 있긴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거리두기가 좀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실외 마스크 착용도 뭐 논의가 되고 있다는데 뭐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가장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좀 수혜라고 하긴 뭐하고 원래 예전에 좀 못 받았던 이런 것들을 좀 받고 있는 다시 살아나고 있는 업종들이 이제 뭐 요식업 쪽이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달업계가 좀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닝 쇼크라는 것은 매출액이 떨어졌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제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배달을 많이 좀 시켰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업계가 엄청난 호황을 누렸단 말이에요. 특히 작년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서 슬슬 이제 해제가 될 거다 뭐 이러면서 뭐 올 초부터 좀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좀 봄이 다가오면서 이 꽃들도 좀 많이 피면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의 유동 인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강 같은 데 가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발 디딜 곳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좀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이 배달 업계 특히 엄청난 호황이고 배달이 너무나도 많은 이런 상황에서 이 라이더들을 많이 모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배달 건수에 따라서 이제 좀 받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배달 라이더들을 이제 모집을 해놓고 지금 이제 배달 건수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는 것은 당연히 어닝 쇼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이런 뭐 배달업이나 뭐 유통업 이런 쪽에는 조금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왜 호재냐면 이런 이제 자금들이 다른 쪽으로 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자금이 조금 이제 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어떤 한 집에서 쓴다. 이것보다는 여러분들이 10만 원씩 10곳에서 쓰는 게 이 자금 순환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10만 원씩 10곳에 만약에 100만 원을 한 곳에 쓴다면 그 사람은 이 100만 원을 뭐 그냥 다 저축을 해버릴 수도 있고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10곳에다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한다면 10곳에서 어디에 쓰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금들이 계속 순환을 하고 돌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투자 시장에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배달업계랑 이런 쪽이 좀 어닝 쇼크가 나와서 조금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산업에서도 지금 현재 어닝 쇼크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뭐 배달업계뿐만 아니라 뭐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러시아나 뭐 이런 이제 전쟁 때문에 서비스 종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제 가입자가 급감을 하면서 이런 이제 그 시간 외에서 뭐 25% 하락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엄청난 하락을 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 또 이거 뭐 증권 시장이겠죠. 그래서 사실 어닝 쇼크는 증권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악재입니다. 근데 이런 악재긴 악재인데 이런 증권에 있는 자금들이 그래도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게 지금 이 코인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코인 시장과 증권 시장은 디커플링이다.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올라가면은 주식 시장은 떨어지고 주식 시장이 올라가면 코인 시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딱 그렇게 맞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주식 시장 떨어지면서 이런 어닝 쇼크들, 특히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지금 이때가 증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 증권 시장은 이 분기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이 매출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게 원래 정석인데 이번에는 뭐 전쟁도 있었고 뭐 코로나도 있었고 뭐 어마무시한 악재들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 증권 시장에 이 어닝 쇼크가 엄청난 타격을 주면서 좀 이제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금들이 이제 슥 흘러 들어오면서 코인 시장 요즘 또 괜찮은 흐름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권 쪽에서 투자를 하는 이런 사람들의 자금들이 코인 시장을 조금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어닝 쇼크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 또 그런 업종 종사자분들한테는 안 좋은 거죠,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안 좋은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코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좋은 호재로 뭐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원래 3월 달이 이 증권 시장에서는 상장 폐지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뭐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 그래서 뭐 이제 뭐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지 뭐 매출의 뭐 미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장 폐지 사유가 나오는 종목들은 이제 상장 폐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저번 달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40종목인가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그게 또 4월 달까지 넘어오면서 어닝 쇼크까지 오면서 이 증권 시장은 좀 많이 하락을 했고 그런 자금들이 이 코인 시장을 좀 흘러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사실 뭐 작년 초 같은 뭐 엄청난 불장은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아무래도 그런 시장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격들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하락하기보다는 그래도 점진적인 우상향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이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심하고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이 또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요. 배달 업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지금 현재 또 어닝 쇼크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슈들이 또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자금 순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코인러 분들께서는 또 자금이 코인 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호재도 살펴볼게요. 코인 트레이너님. 네, 제가 이제 준비한 호재는 이제 페이팔 관련 이제 가상화폐 발행 소식입니다. 페이팔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 전자 상거래 이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그런 회사죠. 그런 회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처음에 페이팔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원래 일론 머스크가 인터넷 뱅킹 송금 서비스를 이제 조금 연구를 하다가 이 페이팔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걸 잘 키워내가지고 만든 일론 머스크의 거의 첫 번째 업적을 만들어준 그런 회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페이팔이 이제 자체 가상 자산이 이제 페이팔 코인을 이제 발행을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 이런 관련 계획을 조금 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그러면 페이팔 코인 뜨겠구나, 페이 코인처럼 뜨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섣부르게 조금 이거 앞으로 뜰 거다라고 해서 매수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일단 페이 코인이나 우리나라 지금 페이 코인 있죠, 아니면 페이팔 코인 같이 이런 지불에 쓰이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을 조금 안정화 시켜서 가져가는 게 조금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내가 페이 코인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음료수 사 먹기 전에는 내가 2개 페이 코인을 내야 됐었는데 음료수 사 먹고 나서는 1개 페이팔 코인만 내면 된다. 요렇게 이제 이슈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마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 이후에 쭉 조금 일관된 가격을 아마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페이팔 코인 나온다, 페이팔 코인 출시되면은 뭐 어디 바이낸스 바이비트 이런 데 가서 사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매수에 들어가시기보다는 이런 코인은 거의 스테이블 코인처럼 거의 가격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무지성으로 페이팔이 이 산업에 뛰어들었다 해서 매수하시는 그런 일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좀 가져온 거는 최근에 이제
게임 섹터가 굉장히 저번에 굉장히 핫했어요. B2B 게임 정말 엄청 놀라운 그런 결과물을 많이 보여줬고 실제로도 성과물도 많이 냈고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그리고 뭐 플레이랩 이런 이제 플랫폼들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굉장히 지금도 성황리에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 이용자 수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일단 발전을 하고 이 산업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섹터라면은 다음 섹터 쪽은 다음 NFT 섹터 쪽은 이제 그 음악 섹터가 조금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음악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술 분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뭐 망하지 않을 그런 산업으로 했을 때 예술품, 로봇이나 이제 컴퓨터가 조금 대체할 수 없는 창작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음악이랑 이쪽 섹터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해외도 마찬가지고 해외 같은 경우도 뭐 아마존 뮤직 그리고 애플 뮤직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거의 대다수 독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아티스트한테 배분되는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벅스, 멜론, 뭐 네이버 뮤직 최근에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거의 한 두세 가지 이제 점유사가 약 60에서 70% 이상 이제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지금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아티스트가 내 음악을 스트리밍 해가지고 나한테 떨어지는 돈은 실제로 약 한 10%에서 15% 내외 정도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음악을 다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팔아달라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뭐 잘 나가는 정말 대형 아이돌이나 대형 가수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정말 이제 꿈을 보고 음악을 하시는 그런 소수의 창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적은 이제 저작권료로 정말 생계가 조금 힘들어지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웹 3.0이 음악과 같이 NFT 그리고 음악이 같이 조금 믹스되어 가지고 되면은 이제 이런 소수의 창작 아티스트들한테도 많은 배분을 해줄 수 있고 그럼 그 아티스트를 이제 돈이 좀 많아지니까 더 양질의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우리는 좀 양질의 또 음악을 또 듣고 가격을 지불했을 때 그 지불된 금액이 아티스트한테 직접 가는 이런 시스템이 조금 웹 3.0 다음 섹터로 좀 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주목할 만한 이제 NFT 플랫폼으로 이제 로얄 그리고 사운드 XYZ 그리고 어디스 그리고 카탈로그 이런 등등의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오픈시 같은 경우가 약 2.5% 정도 수수료를 떼가죠. 근데 이제 뭐 좀 악재긴 하지만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제 메타가 약 40%, 47.5% 수수료를 뗀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언급드린 이런 음악 NFT 플랫폼은 거의 비슷한 수준, 약 2% 정도 이제 수수료를 떼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 또 이렇게 2% 정도 수수료를 떼 가고 그 다음에 음악 NFT를 또 공유를 해서 아티스트가 비중을 51% 정도 들고 있고 저작권을 나머지는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들고 가가지고 투자금을 또 모아주는 이런 기능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행했던 뮤직카우랑 조금 비슷한 시스템으로 이제 좀 굴러가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렇게 조금 발전을 해 나갈 때 NFT와 뭐를 접목시켜서 앞으로 산업이 발전할지 조금 체크를 해본다면 저는 음악 섹터에 조금 집중을 해가지고 조금 관심 있게 보다가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페이팔에서 페이팔 코인 발행 준비를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이 페이팔 코인 얘기를 듣고 페이코인처럼 좀 뜨지 않을까 싶어서 투자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 페이팔 코인의 역할이 스테이블 코인처럼 좀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위해 쓰인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웹 3.0과 지금 NFT 시장이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보면 좋을 테마로 음악을 꼽아주셨는데요. 특히나 이 NFT와 음악이 좀 합쳐졌을 때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창작자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관련된 플랫폼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